사실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리눅스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웹서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를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웹서버, 특히 이제 웹사이트를 외부의 특정 사용자한테 제공을 할 때는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훌륭한 기능의 어떤 그 메뉴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고객들이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런 어떤 사용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뒷단에 있는 화려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실 보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 보안이라는 게 100% 완전히 뭐 막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련된 어떤 서버가 뚫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공격자들을 어느 정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리눅스 서버가 된다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 형식의 이 리눅스 방화벽 IP 파이어라는 걸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리눅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IP 테이블즈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커널에 들어있는 넷필터를 제어하는데, 이 넷필터가 어떤 거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들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 안에 들어있는 모듈인데, 우리가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그런 넷필터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툴이죠. 굉장히 좋은 툴인데, 이 IP 테이블즈는 조금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일단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처음에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P 테이블즈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쉬운 그런 방화벽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외부에서 좀 찾아봤는데, IP 파이어라는 방화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IP 파이어를 직접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IP 파이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웹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웹에서 어떤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IP 테이블즈에서 설정한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IP 파이어를 직접 다루고 해봤지만, 웹에서 뭔가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관련된 자료가 실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없어서 그러한 자료들을 직접 한번 좀 연구해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IP 파이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이제 그 링크가 걸려져 있으니까 공식 사이트 설치 가이드, 뭐 IP 파이어의 방화벽 문서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IP 파이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가상 머신을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VMware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도는 이제 VMnet 1, 2, 3, 8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IP 파이어에 대한 그 네트워크 구성도는 VMnet 1과 VMnet 8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파이어에 관련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시켜드리겠습니다. IP 파이어는 기본적으로 레드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린 인터페이스, 뭐 그 이외에 뭐 블루 인터페이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도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드와 그린 인터페이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켜드리면, 레드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더넷 제로, ETH0의 인터페이스이면서 웬 포트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P 파이어에서는 직접 레드 인터페이스,
그린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써 직접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레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네트워크 혹은 언트러스트 존이라고 해서 신뢰되지 않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인터페이스 쪽은 우리가 이더넷 카드를 하나 더 달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ET71 인터페이스의 램 포트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터널 혹은 트러스트 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PFire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일단 IPFire는 우리가 일반적인 리눅스처럼 O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OS를 설치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IPFire.org에 가셔가지고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만의 자료실에도 이 ISO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셔갖고 ISO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가상 머신 생성할 때는 크게 이제 요 중요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게스트 OS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눅스의 아더 리눅스 2.6 커널 64비트를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머신 생성할 때 이제 메모리는 1기가 정도 우리가 이제 주고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카드 우리가 네트워크 어댑터를 한 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나트 방식 쪽은 우리가 이제 언트러스트 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VMnet 1은 트러스트 존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D를 넣고 이제 부팅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엔터를 이렇게 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이쁘죠? 자, 그러면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처음에 언어 설정을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타트 인스톨레이션 클릭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관련된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GNU GPL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탭키를 눌러서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라이센스를 동의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설정인데 디스크 설정은 우리가 이제 현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delete all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 선택 부분에서 ext4 파일 시스템 선택하시고 OK 누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된 패키지가 쭉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방화벽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는 축하 메시지가 나오고 실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IP 주소에 444로 접근하면 되는데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방화벽을 재부팅하면 되겠습니다. 방화벽을 재부팅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룹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엔터 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키보드를 선택하는데 키보드는 US 키보드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 설정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서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의 호스트명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 값인 IPFire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도메인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명을 이 안에다가 넣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번호는 시스템의 슈퍼유저인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비밀번호 설정할 때 비밀번호 자체가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설치할 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갖고 키보드가 인식이 안 되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식되는데
화면에는 별도 찍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셔갖고 비밀번호 출력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유저 루트를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웹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웹 사용자는 방화벽을 다 설치하고 나서 사용자가, 관리자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직접 로그인을 해서 그 방화벽을 웹에서 설정을 하는데 그때 로그인하는 사용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밀번호 설정할 때 이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구성 메뉴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구성 메뉴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그린과 레드 인터페이스,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2개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메뉴고요. 그 다음에 뭐 3개일 때는 그린, 레드, 뭐 오렌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블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린, 레드, 오렌지 그 다음에 블루처럼 이렇게 4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그러한 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개의 인터페이스 그린과 레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라이버와 이 카드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할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선택하시고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 그린과 레드가 이렇게 나오고 현재는 관련된 설정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관리자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부분을 선택해 놓고 셀렉트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부분에 직접 그 맥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된 맥 주소를 가지고 어떤 게 이 이더넷 카드가 두 번째인지를 체크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 그 설정을 하게 되면 서로 인터페이스가 뒤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걸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서 맥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쪽에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레드 인터페이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터페이스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린과 레드가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돈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정보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어드레스 세팅 부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린 인터페이스 쪽에 이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고 레드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터페이스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고 문구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 문구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면 이 IP 주소를 변경하고 원격으로 로그인을 하면 IP 파이어 시스템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새 IP 주소에 다시 연결을 해야 한다. 자, 이것은 위험한 조작이며 방화벽 서버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워닝에서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OK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린 인터페이스의 IP 주소와 이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할당하는 부분에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강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얘의 VM웨어 네트워크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린 인터페이스 쪽은 192.168.1.254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드 인터페이스 쪽에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할당을 합니다. 자, 이때 설정도 마찬가지로 그린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레드 인터페이스에도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레드 인터페이스는 이제 좀 더 외부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언트러스트 존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고정 IP 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 IP 설정으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정 IP 설정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 방식의 어떤 IP 주소 정보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스태틱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IP 주소는 우리가 저쪽 네트워크 환경에서 설정한 NAT 방식의 이 8점대 192.168.8점대의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254의 IP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완료가 됐으면 돈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설정이 이제 가장 마지막인데, 이 DNS와 게이트웨이를 이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S 앤 게이트웨이 세팅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DNS 주소와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는데, DNS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KTDNS를 설정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92.168.8.2로 설정합니다. 요 192.168.8.2는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NAT 방식의 설정에 기본적으로 2번 때 8.2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선택이 되기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돔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면 되겠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DHCP 설정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방화벽에서 이제 DHCP 서버를 만약에 운영하고자 한다면은 아래에서 enabled를 체크하시면 되고, 나는 DHCP 서버는 운영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아래 enabled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HCP 서버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그 정보에 대한 IP 주소 범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고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HCP 설정이 끝나면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OK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정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부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스크립트들이 스타트가 되면서 서비스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로그인 창이 이제 떠지고, 관련된 이제 로그인을 우리가 이제 아까 루트 사용자,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리자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IF 콘피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주소 정보가 아까 우리가 설정한 192.168.1.254 192.168.8.254가 그린과 레드 쪽에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정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가 콘솔에서 직접 설정하는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저희가 웹브라우저에서 외부로 저희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192.168.1.254의 포트 번호가 444인데 여기서 HTTP가 아니라 HTTPS, SSL 접속을 우리가 하시면 되는데, 요 인증서가 우리가 이제 자가 인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증서에 이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에러가 만약에 나게 되면 고급 버튼을 눌러서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사용자, 두 번째 사용자의 비밀번호 설정했듯이 어드민의 비밀번호 설정하는 부분을 설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IP Fire의 웹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정상적으로 설치는 일단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설정을 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SH 접속을 외부에서 리모트에서 허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에 시스템 부분에 SSH 액세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제 SSH 액세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거를 허용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이브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무 IP 주소에서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과 루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으로 이제 제가 터미널을 붙어갖고 이제 IF 콘피그를 한 내용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서 이제 명령을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IP 파이어에 대한 그러한 설치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